지금부터는 수요 시장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강판의 최대 수요처인 패널 시장과 내년 도금 강판의 최대 수요처 중 하나인 데크 플레이트 시장에 대해서 두 분이 차례로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발표를 해주실 분은 패널건축연구소 유일상 소장입니다. 유일상 소장은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했고 기린산업, SY 패널 등 국내 굴지의 패널 업체에도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 패널건축연구소 소장과 패널건축 매거진 편집장을 맡고 계십니다. 유일상 소장이 발표한 주제는 패널건축 시장과 전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패널건축 시장과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릴 패널건축연구소의 유일상 소장입니다. 패널건축연구소에 대해서 잠깐 소개드리겠습니다. 생소하신 이름이실 텐데요. 패널과 건축을 합친 용어겠죠, 당연히. 샌드위치 패널이라고 알고 계시는 부분과 그것이 건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세워진 회사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2010년에 창업을 하면서 패널건축 매거진이라는 책자와 같이 만들어서 현재 7호까지 발행이 되고 있고 향후 앞으로도 패널건축 시장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회사가 되고자 합니다. 주요 업무로는 설계 영업 대행이라는 가장 큰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 패널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영업을 하는데 힘들어하고 또 설계 사무실 영업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들을 대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설계 사무소의 건축가들과 협업을 해서 패널을 가지고 설계를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런 업무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목차를 말씀드리면 샌드위치 패널의 정의, 그리고 종류, 시장 현황, 그리고 이슈와 주요 수요 창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샌드위치 패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샌드위치 패널이란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말씀드리는데요. 표면에 철판을 사용을 하고 양쪽에 가운데 단열재를 집어넣은 제품을 말합니다. KS 규격으로는 KSF 4724, 4731 등을 KS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이 샌드위치 패널의 가장 큰 장점은 에너지 절감 효과가 탁월하고 공사 기간의 획기적인 단축, 그리고 다양한 건물 형태에 적용할 수가 있고 가장 큰 것으로는 경제성을 둘 수가 있습니다. 80년대 우리나라 처음 샌드위치 패널이 공법이 도입이 됐는데요.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스레이트나 조적, 블록 공법이 주된 공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샌드위치 패널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그동안 사용했던 습식 공법을 벗어나서 건식 공법으로서 겨울철에도 공사를 할 수 있고 경제성이 뛰어난 샌드위치 패널 공법을 적용함으로써 국내 그 산업용 건축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꾼 어떻게 보면 신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EPS 패널이 시장에서 약간 천대를 받는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EPS 패널을 가지고 나라에서 신제품이라고 기술 대상을 주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 샌드위치 패널이 그렇게 많은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패널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단열재별로 분류할 수가 있고 철판의 소재별로 또 철판의 종류별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단열재별로는 스티로폴, 우리가 흔히 말하는 EPS라고 말하는 스티로폴, 그 다음에 우레탄 종류, PIR, 그라스울, 그리고 미네랄울 등의 종류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열재에 따라서 EPS 패널이냐, 우레탄 패널이냐, 그리고 그라스울 패널이냐, 미네랄울 패널이냐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메탈 패널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강판의 나옴에 따라서 프린트 강판의 종류에 따라서 명칭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징크 모디파이를 한 징크 패널, 그 다음에 콘크리트, 돌, 목재무늬 이런 패널들이 시중에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종류를 두 가지를 꼽으라면 일반 패널과 메탈 패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타입이 가장 차이가 뭐냐면 일반 패널은 자동 라인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커팅되어서 현장에 들어가서 시공이 된 후에
절단면들이 감춰지기 위해서 프레싱이라고 하는 몰딩으로 거기를 마감을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조인트 부분을. 대신에 메탈 패널은 모듈 타입으로 생산을 해서 패널의 끝단 부분이 철판이 접혀져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별도로 커팅을 하지 않고 생산된 자재를 그대로 시공을 하고 그 조인트 사이에 EPDM이라고 하는 가스켓으로 마감을 함으로써 물 처리를 하게 되어 있고, 코너 부분에는 코너형 패널을 별도로 만들어서 현장에 시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관상으로 보기에도 가장 깔끔하게, 또 그렇게 제품을 생산하게 된 이유는 샌드위치 패널의 어떤 저가 시장이라는 그런 이름을 벗어나서 프리미엄 패널 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그런 용도를 가지고 97년도쯤부터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메탈 패널의 단가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 먹히지 않을 것이다라는 영업적인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지금 현재에 와서는 샌드위치 패널 회사들이 메탈 패널을 생산하지 않는 회사가 없을 정도로 거의 모든 회사에서 메탈 패널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샌드위치 패널의 시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붕 판금 건축물 조립 공사업 수주 금액이나 물량에 대해서 그 계약 금액을 가진 현황과 제조사, 샌드위치 패널의 제조사의 매출 실적을 가지고 그 두 가지 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건설업의 실적을 살펴봅니다. 지붕 판금 건축물 조립 공사업은 건축물 조립 공사업이라는 그 면허를 가진 업체들 대상으로 그 조사를 한 거고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약 10년간에 걸친 계약 건수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 평균적으로 약 7,028건, 10년에 비해서는 크게 많이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0년 동안. 금액적으로 살펴보면 연평균 약 1조 5,500억 정도가 되는데요. 2009년도에 1조 1천억, 2018년도에 1조 9천억, 약 7천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건수의 증가가 별로 없었는데 금액이 많이 증가하였다는 것은 인건비나 자재비의 상승, 이런 것들이 공사 비용의 증가가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 부분이 약 19%, 그 다음에 제조업 부분이 35%, 그 다음에 비제조업이 45%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이 중에 공공 부분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것이 약 1,500억 정도 되고, 제조업에서는 전자부품이 약 2,700억, 그 다음 비제조업에서는 부동산 임대업이 약 2,800억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조사 매출 실적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2017년과 18년 두 해의 것만 조사를 했는데요. 자료 출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회사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손익분기 자료를 공시하지 않은 업체는 배제하였습니다. 그래서 살펴봤는데 2년간 매출 실적의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약 1조 1,700억 정도, 거의 비슷한데 아까 시공사 계약에서 보셨던 1조 9천억 정도와 차이는 약 60% 정도가 그 공사비의 그러니까 재료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다시 하겠습니다. 제조사 매출 실적은 약 1조 17억 정도 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전문건설은 매출업과 크게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공사비 중에 자재 비율이 약 60%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영업이익은 2017년에 약 340억에서 2018년에는 1.5%로 떨어진 180억 정도로 급격히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이 원인은 바로 그 기린산업이라는 회사에서 약 153억의 손실을 2018년에 신고를 하고 작년에 이제 부도와 함께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크지 않은 시장에서 이런 큰 그 리스크를 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조사 매출 실적 중에 순위별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약 10개 업체별로 이제 리스트를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그 포스코에서 발표하셨던 것 같이 SY라는 회사가 이제 그 순위에서 가장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4천억 정도 연간 매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샌드위치 판넬만 주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데크라든지 뭐 창호, 철물 이런 것들 다 합친 금액이기 때문에 샌드위치 패널만 따지면 뭐 1,000억에서 1,5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Y와 나머지 이제 10개 업체, 이 흥미로운 점은 이 상위 10개 업체가 전체 시장 매출의 약 80% 정도를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샌드위치 패널의 이슈에 관한 부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19년 10월 24일 국토교통부령 제665호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 내용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뿐만 아니라 지붕도 내화 구조로 하도록 한다. 그 다음에 강판의 요건 0.5mm 이상, 그 다음에 앞면 도장 2회 이상, 도금 부착량은 용융 아연 도금 강판인 경우에 180g 이상인 것, 그리고 나머지 기타 강판들은 90g 이상일 것에 대한 것들이 공포가 되었는데요. 이 내용은 2020년 1월 24일부터 시행이 되도록 되어져 있고, 지붕에 대한 부분은 2020년 8월 15일부터 시행이 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주요 구조부에 지붕도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주요 구조부가 벽, 기둥, 보호, 바닥, 지붕 틀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붕판은 아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지붕판에 대한 내화 구조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었는데, 이 항목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지붕도 내화 구조 인정을 받아야 되는 제조사들이 그런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뭐 아까 그 설명을 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잉크젯 프린트 강판이라는 제품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사진에 보시면은 두 가지 타입과 맨 밑에는 해외 이런 사진 사례들이 있는데, 뭐 우리나라도 저런 건물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아주스틸, 동국제강 등이 이제 가장 그 활발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그 강판들이 출시가 됨으로 말미암아 설계 영업에 대한 그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서 단순한 제품 홍보나 스펙 영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건축가들과의 협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 쟁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샌드위치 패널 만들면서 건축가나 또는 건축 시장에서의 어떤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고 제조사나 아니면 외국에 있는 것들을 보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경향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실패한 사례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국내에 필요한 어떤 제품이라든지 뭐 건축가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제품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제조사들과 같이 이제 협업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샌드위치 패널의 수요 창출 방안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패널 건축 아카데미, 시장 자정화 노력 이 두 부분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나머지 신제품 개발, 철강사 협업, 설계 영업 등은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아카데미라고 주제를 잡은 이유는 사실 패널 건축 시장이 굉장히 좀 이렇게 영세하고 열악한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200개 이상이 되는 업체들이 제조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중에 아까 보셨던 대로 10%가 안 되는 상위 10개 업체만이 그 회사를 꾸려 나갈 수 있는 정상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한 10여 년 전부터는 내부의 교육이 없어졌습니다. 제조사들이 영업이나 또 어떤 다른 활동을 위해서 영업사원을 충원하고 경력사원을 충원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지만 신규 사원들을 모집해서 가르치고 이 시장에 대해서 발전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우스갯소리로 어떤 제조 패널 회사들은 전문지, 상문지 하는 타이틀을 달았지만 하는 일들은 업무는 과장이나 대리 때 하던 업무랑 똑같다. 지금도 영업 다니고 수금하러 다니고 하여튼 그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되풀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악한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그 많은 부분들이 굉장히 좀 취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은 좀 어렵겠지만 향후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교육을 시키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아카데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시장 자정화 노력은 이 패널 회사의 진입 장벽이 너무 낮고 누구나도 뭐 만들 수 있고 너도나도 들어와서 조금 하다가 안 되면 또 접고 나가고 이렇게 어떤 구조가 좀 너무 이렇게 허술하기 때문에 사실 샌드위치 패널이라는 거에 대한 인식도 떨어져 있습니다, 많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제조사들 또는 이 많은 관련 업체들, 뭐 강판이라든지 단열재라든지 도장이라든지 이런 어떤 유관 업체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시장의 어떤 활성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정화 노력이 필요하고 책임감을 가진 업체들, 조금 하다가 안 되면 뭐 부도내고 이름 바꿔서 다시 시작하고 이런 회사들이 없어야 된다고 감히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이제 신제품에 대한 것들인데요. 신제품 개발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나 또한 업체들의 노력은 뭐 항상 많이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여력이 사실은 안 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그 노력이 없다 보니까 신제품이 없는 것이 이 어려움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남이 만든 거를 쫓아가는 그런 그 업무 형태, 그런 어떤 제품 개발의 형태가 지금 이 샌드위치 패널 시장에는 만연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먼저 만들기보다는 남들이 만들면 그것을 쫓아가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는 회사들도 있는 실정입니다. 그 사례로 징크 패널이라는 그 제품을 어떤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지금은 징크 패널을 모든 샌드위치 패널 회사들이 또 똑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특허 개념도 없고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먼저 만드는 회사가 오히려 좀 이렇게 뭐 손해를 보는 이런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발 이런 것들도 사실은 독자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어떤 산학 협력이라든지 또 다른 그 시장에 대한 수요를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철강사 협업 이런 부분들은 사실 패널 업계와 그 지금도 이제 포스코에서도 많이 협력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돼서 같이 뭐 말로만 윈윈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열악한 그 제조사들을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또는 같이 어떤 뭐 이윤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설계 영업에 대한 부분은 지금 모든 패널 회사들이 이제 하고 싶어 합니다. 사실은 스펙 영업이라는 것들을 뭐 캐치프레이로 내걸고 사람을 많이 모집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반 영업 사원들을 많이 데려다 놓고 설계 영업을 해라, 설계 연구소 많이 가라 이런다고 해결되어지는 부분은 사실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또는 뭐 금방 어떤 효과를 내기 위해서 목표를 잡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시장 전체의 어떤 그 영향을 생각하면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한 10여 년 전부터 설계 영업에 대한 그 생각들이 없어지면서 지금은 그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이 다 없어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샌드위치 패널의 시장이 더 좁아졌습니다. 예전에 그 활발히 활동했던 기린산업의 설계 영업이 있을 때는 돌이라든지 또 다른 자재라든지 알루미늄 시트 이런 건물들로 설계된 것들을 가서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샌드위치 패널 제품으로 바꾸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일반적으로 되어져 있는 판넬로 해야 되는 건물들도 돌이나 아니면 알루미늄 시트나 이런 그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재료들로 변경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서 지금은 오히려 패널 시장이 좁아드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뭐 수요 창출 방안이라고 해서 뭐 좀 약간 식상한 내용들이긴 하지만 이런 기초적인 베이스가 없이 지금까지 지탱해온 패널 시장이 사실은 더 미라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초부터 탄탄하게 하는 것이 40년 된 대한민국 패널의 역사가 빛을 발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